넷플릭스가 2025년 11월 7일 전 세계에 공개한 오리지널 시리즈 당신이 죽였다는 공개 직후 한국 드라마계에 또 다른 충격파를 던졌다. 일본 작가 오쿠다 히더의 소설 나오미와 카나코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단순한 범죄 스릴러를 넘어 가정폭력과 방관자의 죄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이번 드라마는 스튜디오 S와 미지필름 고스트 스튜디오가 공동 제작했으며 악기로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연출에 정평이 난 이정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각본은 김효정 작가가 맡았고 프로듀서 프라이머리가 긴장감 넘치는 음악을 담당해 작품의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 전소니, 이유미, 장승조, 이무생 등 실력파 배우들이 주연을 맡아 완성도 높은 연기를 선보이며 작품의 무게감을 더했다. 당신이 죽였다는 2014년 9월 19일 넷플릭스가 공식 제작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9월 중순부터 2025년 2월 초까지 촬영을 진행했다. 제작 발표 당시부터 원작의 무게감과 한국적 맥락으로의 재해석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며 2025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두 에피소드가 상영되며 본격적인 화제를 모았다. 당시 관객들과 비평가들은 작품의 섬세한 심리 묘사와 배우들의 몰입감 있는 연기에 찬사를 보냈고, 이는 본 공개 전부터 작품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형성했다. 드라마는 고급 백화점 VIP 담당 직원 조은수와 그의 대학 동창이자 아동 문학 작가를 꿈꾸던 조희수라는 두 여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은수는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어머니가 구타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희수는 겉으로는 성공한 남편 노진표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끊임없는 폭력과 통제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은수는 어느 날 한 여성이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눈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을 목격한다.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친구 희수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희수가 남편에게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은수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희수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한다. 남편을 죽이자고. 이 제안은 단순한 범죄 계획이 아니라 오랜 시간 폭력의 굴레 속에서 살아온 두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인다. 그러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인 진강스토어의 주인 진소백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진소백은 불법 노동과 연결된 어두운 과거를 가진 인물로 그의 등장은 두 여성을 더욱 깊은 범죄의 수렁으로 끌어들인다. 드라마의 제목, 당신이 죽였다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만이 아니라 그것을 목격하고도 외면한 모든 이들을 향한 고발이다. 작품은 이웃이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침묵하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가정 문제라며 외면하며 가족들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한국 사회의 냉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드라마는 폭력 앞에서 침묵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전소니는 조은수 역을 맡아 냉정하지만 내면 깊숙이 상처를 품은 여성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친구를 구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눈빛과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전달하는 그녀의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유미는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준 연약한 이미지를 벗고 폭력에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여성으로 변신했다. 희수라는 캐릭터를 통해 이유미는 겉으로는 무너질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일어서는 여성의 강인함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 장승조는 노진표 역으로 이중적인 인물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남편이자 이상적인 가장으로 보이지만 집 안에서는 잔혹한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연기하며 그가 지닌 연기의 폭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무생은
진소백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을 통해 방관자이자 동시에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쥔 복잡한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조연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호정은 노진영 역으로 오빠의 범죄를 수사하는 형사를 맡아 가족과 정의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물을 실감나게 연기했다. 김미숙은 노진표와 노진영의 어머니, 고정숙 역을 맡아 과거 세대가 폭력을 감내하며 살아온 모습을 절절하게 표현했다. 김미경은 은수의 어머니 박계순 역으로, 김원혜는 폭력적인 아버지 조정남 역으로 출연해 작품에 무게감을 더했다. 한국 드라마계에서 연기의 신으로 불리는 이들, 조연 배우들의 존재감은 드라마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이정림 감독은 악귀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둡고 압도적인 분위기 연출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당신이 죽였다는 밝은 조명 대신 차갑고 어두운 색조를 사용하며 인물들의 고립감과 절망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클로즈업 샷을 통해 배우들의 눈빛과 표정에 집중하게 만들어 시청자들이 등장인물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카메라는 천천히 움직이며 긴장감을 조성하고 침묵의 순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불안감을 극대화한다. 음악 또한 작품의 중요한 요소다. 프로듀서 프라이머리가 담당한 오리지널 스코어는 미니멀하면서도 강렬해 드라마의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킨다. 음악은 때로는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듯 불안하게 흐르다가도 중요한 순간에는 완전히 사라지며 침묵 자체를 무기로 사용한다. 이러한 음향 연출은 시청자들이 등장인물들과 같은 공간에 갇혀 있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드라마는 선형적인 시간 구조를 따르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인물들의 트라우마와 그들이 현재의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을 점진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비선형적 구조는 단순히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도록 만든다. 시청자들은 각 에피소드를 보며 퍼즐 조각을 맞추듯 인물들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그들의 선택에 공감하거나 혹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게 양분되었다. 일부 시청자들은 드라마가 가정폭력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방관자의 책임을 묻는 용기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여성 시청자들은 두 주인공의 선택에 깊이 공감하며 그들이 처한 상황의 절박함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이 드라마는 너무나 어둡고 연기는 날 것 그대로의 무게감이 있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느껴진다. 트라우마는 상처를 남기고 그것은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다고 평했다. 반면 일부 시청자들은 드라마가 지나치게 우울하고 무겁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폭력 장면의 사실적인 묘사가 불편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이러한 불편함이 작품이 의도한 바라는 점에 동의했다. 드라마는 편안한 시청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외면해온 문제를 직시하게 만들기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드라마의 각 에피소드가 공개될 때마다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두 주인공의 선택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활발했다. 일부는 극단적인 폭력 상황에서 자기 방어의 권리를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논쟁은 드라마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에서도 당신이 죽였다는 빠르게 순위권에 진입했다. 한국에서는 공개 첫 주 넷플릭스 시리즈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 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원작 소설의 본국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큰 관심을 받았다. 일본 시청자들은 한국판이 원작의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독특한 맥락을 성공적으로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비평가들은 당신이 죽였다를 더 글로리의 복수 드라마 계보를 잇는 작품이지만 더욱 어둡고 철학적이라고 평했다. 더 글로리가 학교 폭력 피해자의 치밀한 복수를 다뤘다면 당신이 죽였다는 가정폭력이라는 더욱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그린다. 복수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목적인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더 깊은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 이정림 감독은 인터뷰에서 저는 살인범에 관한 드라마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자신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두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 말은 드라마의 핵심을 정확히 짚는다. 당신이 죽였다는 범죄 드라마가 아니라 인간 드라마다.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의 복잡한 감정,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느끼는 해방감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드라마는 또한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어떻게 가정폭력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지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노진표의 가족들은 아들이자 오빠의 폭력적 행동을 알면서도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침묵한다. 이웃들은 벽 너머로 들리는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남의 집안일이라며 외면한다. 경찰은 가정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방관이 결국 피해자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드라마는 분명히 보여준다. 작품의 촬영과 미술도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의 장면이 밀폐된 공간에서 촬영되어 등장인물들의 답답함과 고립감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은수의 집, 희수의 집, 진강 스토어 등 주요 공간들은 모두 창문이 작거나 어둡게 처리되어 있어 등장인물들이 갇혀 있다는 느낌을 준다. 색감 또한 채도가 낮은 회색과 청록색 톤을 주로 사용해 우울하고 냉랭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의상 디자인 역시 캐릭터의 심리를 반영한다. 은수는 대부분 어두운 색상의 단정한 옷을 입고 있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녀의 성격을 나타낸다. 희수는 초반에는 밝은 색의 옷을 입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두운 색으로 변하며 그녀의 내면이 무너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노진표는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어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남편이라는 이중적 이미지를 강조한다. 드라마의 편집 또한 긴장감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빠른 컷 대신 긴 테이크를 사용해 시청자들이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중요한 대화 장면에서는 한 사람의 얼굴을 오래 비추며 말하지 않는 것들을 표정과 눈빛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연출은 한국 독립 영화의 미학을 연상시키며 상업적인 드라마와는 차별화된 예술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당신이 죽였다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는 방향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과거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들이 주로 대중적 인기를 노린 작품들이었다면 최근에는 사회적 메시지가 강한 작품들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당신이 죽였다는 상업성보다는 작품성에 초점을 맞춘 드라마로 넷플릭스가 단순히 조회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드라마의 성공은 한국 드라마 산업이 더욱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실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가정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 작품은 앞으로 더 많은 사회 문제를 다루는 드라마들이 제작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당신이 죽였다는 시청자들에게 편안한 여흥을 제공하는 드라마가 아니다.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국 사회가 외면해온 어두운 면을 직시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폭력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드라마를 본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방관자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사회적 성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총 8부작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2025년 11월 7일 넷플릭스에서 전편이 공개되었다.
각 에피소드는 약 56분에서 71분 길이로 빈지 워칭하기에 적합한 구성이지만 한 번에 모두 보기에는 감정적으로 너무 무거울 수 있다는 평도 있다. 많은 시청자들이 한 에피소드를 보고 나서 시간을 두고 소화한 후 다음 에피소드를 시청했다고 밝혔다. 당신이 죽였다는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처럼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작품이다. 가정폭력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한국적 맥락을 잃지 않은 균형 잡힌 서사는 글로벌 시청자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유사한 사회 문화적 배경 때문에 더욱 강한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 드라마가 각종 시상식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백상예술대상이나 부일영화상 같은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작품상은 물론 연기상 부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전소니와 이유미의 연기는 이미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장승조 역시 악역 연기로 새로운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죽였다는 한국 드라마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에게 윤리적 딜레마를 안긴다. 동시에 방관하는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아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책임이 있음을 일깨운다. 이정림 감독과 제작진이 보여준 용기 있는 시도는 한국 드라마 산업의 미래를 밝게 한다. 상업성과 작품성 오락과 메시지 사이의 균형을 찾아낸 이 작품은 앞으로 더 많은 의미 있는 콘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당신이 죽였다는 보는 것만으로도 힘든 드라마지만 반드시 봐야 할 드라마이기도 하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시할 때 비로소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마지막 회에서도 쉬운 답을 주지 않는다. 해피엔딩도 비극적 결말도 아닌 열린 결말을 통해 시청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만든다. 두 여성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에 대한 답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죽였다가 던지는 질문은 무겁고 불편하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드라마를 본 후 많은 시청자들이 주변을 더욱 주의 깊게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로 다짐했다는 반응은 이 작품이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플릭스는 이 작품을 통해 한국 콘텐츠의 깊이와 다양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미 있는 작품들이 계속 만들어져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당신이 죽였다는 2025년을 대표하는 한국 드라마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며 가정폭력과 사회적 방관이라는 주제에 대한 중요한 문화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도 이 강렬하고 의미 있는 작품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흥미로운 한국 드라마 소식과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